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탈모,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탈모는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우리 생명에 아무런 지장은 없지만, 우려할 만한 심각성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탈모의 종류와 원인, 2장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3장 탈모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영양요법, 4장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장 탈모의 종류와 원인을 보시면 탈모를 알아채는 증상들이 있지요. 하루 100가닥 미만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탈모가 시작되면 특정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는 건 물론이고 힘이 없어집니다. 대개 뒷머리가 가장 건강하고 굵은데 다른 부위가 뒷머리와 비교해 볼 때 얇고 가느다란 느낌이 들면 어느 정도 탈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머리를 100가닥 정도를 딱 잡고 당겼을 때 손에 한 대여섯 가닥이 모발이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탈모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쭉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탈모는 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두피 색깔을 확인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두피가 붉은색이거나 그러면 민감성 두피고 약한 자극에 쉽게 열이 올라 모발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피가 누런색이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상태라면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세포의 원활한 재생도 막게 합니다. 두피를 가볍게 눌렀는데 욱신거린다. 그러면 탈모 징후입니다. 청결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세균이 감염되는데 이럴 경우 통증 때문에 두피가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고 결국 오염된 두피는 또 탈모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자꾸 긁는 건 아닌지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건선 등으로 두피가 건조하기 시작하면 비듬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자주 긁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탈모가 생깁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탈모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탈모의 종류를 보시면 공통된 증상은 모발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진다는 것이고 원인은 다양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선천적인 탈모라 할 수 있고 이외의 탈모는 후천성인데 선천적인 거는 치료 방법이 없고 모발 이식을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후천적인 탈모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탈모는 미약하게 진행되거나 본격적으로 40, 50대에 많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M자형 탈모는 꽤 심각한 탈모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이 모근 자체가 파괴되면서 되돌리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어서 탈모 진행 역시 치료를 즉시 해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탈모는 원형 탈모증이 특정 부위에 콕 찍은 것처럼 작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잘 몰라서 미용실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탈모의 70%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면역력이 좋아지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자연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탈모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호르몬이나 면역체계의 변화, 영양결핍, 다양한 식습관, 또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과도한 스트레스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샴푸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독성 화학물질인 계명활성제 역시 탈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원형 탈모증인 경우는 만성질환, 만성피로, 영양결핍, 스트레스, 비타민 D 결핍 등이 있고 만약에 원형 탈모증이 생기면 특히 갑상선 질환과 매우 관련이 높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낭이 파괴되는 흉터성 탈모증은 원인이 외상이나 종양이나 감염이나 화상이나 이렇게 됐을 때 섬유 조직이 파괴되고 영구적인 탈모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기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염색을 한다든지 체내의 pH가 불균형일 때 생깁니다. 또 중금속이나 수은이나 항생제 등을 많이 섭취했을 때 탈모가 될 수 있고, 결핵이나 장티푸스, 균, 매독 등 전염성 병균을 통해서도 탈모가 될 수 있습니다. 비흉터성 탈모증은 원인이 꽤 다양한데,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고열을 수반한 급성 질환을 겪을 때, 암과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릴 때도 휴지기 탈모가 진행됩니다. 여성형 탈모증도 매우 원인이 다양합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돼서 불균형 상태로 한 20% 정도는 부신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탈모가 진행됩니다. 남성형은 대부분이 M자형인데, 여성형은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많이 빠지고 풍성한 머리가 가라앉고 두피가 외부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탈모는 남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농도가 6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대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독성 화합물질과 연관이 큽니다. 그 중에 샴푸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주요 요인인데, 샴푸는 물이 50%, 계면활성제가 30%, 나머지는 색소, 향료 등 들어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계면활성제입니다. 이 속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라우릴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등 피부를 자극하는 염증, 눈 가려움을 유발하고 두피의 항상성과 면역력을 무너뜨려서 모발을 약화시키거나 탈모, 비듬, 건조, 가려움, 발진, 모낭염 위험까지 유발합니다. 따라서 탈모 조짐이 있거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샴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 후 2, 3개월 후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산후 탈모도 있지요. 출산 후에는 에스트로겐의 균형이 맞추는 과정에서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지는데, 대략 출산 후 2, 3개월 후부터 2배 이상 빠지고 6개월 정도 후에는 자연스럽게 예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안 멈추고 계속 빠진다. 탈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의 약화나 육아 스트레스는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섭취와 단백질, 해조류, 잣, 마늘, 구기자 등의 식품 섭취도 중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습관을 살펴보면 음주와 흡연,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야식, 수면 부족, 너무 늦어버린 탈모의 대응입니다. 나쁜 습관이 원인이 되어서 탈모를 가속화하는 경우인데요. 음주와 흡연이 대표적이겠죠. 흡연은 니코틴을 혈관을 수축시켜서 모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음주는 두피의 피지 분비량이 늘려서 모발을 가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는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한데 이게 부족해서 혈류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충분한 영양이 모근까지 공급되지 않아 탈모가 옵니다. 계절의 변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뜨거운 햇빛에 시달린 두피가 갑자기 건조해지니까 피지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두피는 민감해져서 각질 분비량이 많아지고 모낭세포 활동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저하되니까 탈모가 진행됩니다. 두피가 또한 열이 많으면 탈모도 가속화되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 열이 두피에 모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야식은 과도한 열로 머리를 모이게 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탈모다 해서 받아들이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하네요. 너무 늦게 병원을 찾는데 탈모에 대응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면 이때 시간과 비용과의 싸움인데, 탈모 징후가 보인다면 곧바로 정확한 원인 진단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탈모와 관련된 속설들을 보시면은요, 두피를 두드리면 탈모에 효과가 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데, 심하면 모세혈관과 모낭세포가 파괴가 되죠.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푸드는 건강한 모발을 만들까요? 물론 검은 콩, 검은 깨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지만 이것은 간접적일 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이것만 드시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더 중요한데 이것만 드시면 영양이 자칫 불균형할 수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받으면 더 이상 탈모 치료를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라서 모발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다른 부위가 또 탈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필수입니다.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아니라고 하네요. 탈모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성 호르몬과 영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심리적인 거, 환경적인 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으니까 탈모와 정력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천일염을 두피에 문지르면 모발이 많아진다? 이 역시 안 됩니다. 왜요? 두피는 절대로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흡수를 위해서 피부에다 고기를 문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굵은 속은 입자가 두피를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더 많이 빠진다? 머리를 자주 감는다는 거는 세차게 모발을 흔들고 비비고 수건으로 또 비비니 더 빠지는 것 같지만 어차피 빠지는 모발이므로 더 감는다고 탈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피가 더러워져서 탈모를 촉진하니까 두피 청결은 필수입니다. 삭발을 하면 머리숱이 많아질까요? 모발수는 모근의 수라고 할 수 있는데 모근수가 많아져야 모발도 풍성합니다. 삭발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탈모에도 샴푸를 쓰지 말고 비누를 써라. 비누보다 샴푸를 잘 세척해야 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비누는 세정력이 다소 약하고 두피에 이물질과 찌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모자를 자주 쓰는 것이 탈모를 촉진한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모자가 너무 조이면 혈액이 원활하지 않아 탈모가 촉진되고 오래 쓰고 있으면 두피에 땀이 차서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쓰는 거, 자외선 차단과 두피열이 직접 반사되는 것을 막아서 탈모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2장 탈모 치료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완벽한 탈모 방지법은 없습니다. 아직도 탈모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약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두 가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약물 치료는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는 약인지, 그래서 먹는 약은 피나스테리드 제제가 있고 바르는 약은 미놀시딜 제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FDA로부터 공인된 탈모 약을 먹는 약인데 피나스테리드 제제와 바르는 약인 미놀시딜 제제가 미놀시딜은 애초에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제였다고 하네요. 이 약이 심장과 순환기 계통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약이었는데요. 복용한 사람들이 이마에 털이 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미놀시딜은 아직 탈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만 모발이 자라게 하고 가는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복용을 중지할 경우 그동안 나타난 효과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만큼 기대의 효과는 없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탈모 치료제로
나오는데 피나스테리드는 애초에 50대 이상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인데 미놀시딜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리 부분 탈모의 30% 환자가 약간 개선되고 31%가 양호할 정도로 개선되고 앞 이마의 경우 38%가 약간 개선되었으며 4%가 양호할 정도로 개선된 효과가 있는데 큰 효과를 그만큼 보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스테로이드 제제의 활용인데요. 원형 탈모증의 약물 치료로 스테로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염증 반응을 스테로이드는 빠르게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단기간에 불가해야 되고 부작용이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점점 더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요. 장기적으로 많은 약의 복용은 두피가 약화되고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붓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약물만 의존해서는 오히려 탈모 치료에 실망감을 더 줄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낭의 피부 속의 진피 하부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태반 추출물이나 혈액순환 개선제, 비타민, 아미노산, 항산화제 등을 투여해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게 합니다. 또 자가혈 주사로 불리는 PRP 치료법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혈액에서 혈장만 분리해서 두피에 주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사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고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레이저도 있습니다. 두피에 LED 저출력 레이저를 쪼이는 방법인데 염증을 감소하고 세포 에너지가 증가해서 혈관 확장을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레이저를 쐬면 모발이 증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름이나 여드름이나 흉터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데 두피에 쪼이면 모낭과 성장인자를 자극해서 모낭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탈모약의 부작용을 알고 드셔야 합니다. 보면은 성적 불구가 된 사례도 있고 성욕을 감퇴하는 또 가임기 여성의 임산부 여성의 경우 태아가 성기나 기형아 출산에 위험한 그런 경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작용이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인위적으로 주제약은 부작용이 사실은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 시에는 전문의와 반드시 긴밀한 상담하에 행해야 되고 신체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모발 이식의 치료법을 살펴보면 정말 탈모에서 해방이 될까요? 의사의 미적 감각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유전적인 탈모라고 최소한 대머리처럼 보이지 않게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도 좋지 않습니다. 이식 가능한 모발의 수나 두피 상태, 또 의사의 미적 감각 및 숙련도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수술입니다. 물론 최후의 모발 이식 수술은 염두에 둘 수 있지만 그보다 우선 일상생활 속의 탈모를 막는 다양한 예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성초 정말 기적의 치료제일까요? 쿠에르치트런이라는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에 생명력과 해독력에 매우 강한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때 가장 먼저 자란 식물로 유명한데 모세혈관 확장, 피를 맑게 해주는 독소를 없애주는 것으로 고혈압, 변비 예방, 기관지 건강, 활발한 이뇨작용을 통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의학과에서는 이러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직 논문에서 밝힌 바도 없고 사실 허위 가장 마케팅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탈모 예방 치료를 위한 영양요법을 살펴보시면 영양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인체의 한 부분이라서 결국 음식과 영양이 제일 중요하고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진 인체를 볼 때 물을 잘 마시는 게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있는데요. 음식이 곧 모발이라고 할 만큼 직접적인 탈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머리카락 95% 이상이 단백질과 젤라틴으로 구성됩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다양한 세포 조직을 형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고 재생합니다. 부족하면 잘 성장하고 있는 모발을 휴지기 상태로 전환시켜 비축한 단백질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2, 3개월 뒤에 탈모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부족하지 않게 단백질을 항상 보충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고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은 30%, 식물성 단백질은 70%로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식을 과도하게 할 경우는 혈액이 탁해지고 피하지방도 늘고 두피염증을 일으키는 피지선이나 탈모 유발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모발에 다양한 비타민도 필요한데 비타민 C는 철분 흡수, 활성산소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콜라겐이라 불리는 필수 단백질을 생산하고 모근을 지탱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C입니다. 붉은 피망이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각종 채소나 오렌지, 딸기, 레몬, 파파야, 블루베리, 라임, 키위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도 필요한데 간, 장어, 시금치, 양배추, 배추, 키위, 토마토, 자몽, 수박 등에 많고 모발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모낭이 파괴되지 않은 한 새로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힘이 강하게 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햇빛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는데 하루 30분은 야외에서 운동하며 햇빛을 쐬면 좋습니다. 요거트나 등푸른 생선, 달걀, 우유, 표고버섯 등이 많습니다. 또 비타민 E가 있는데요. 말초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돕고 두피에 혈액이 잘 전달되도록 도우며 브로콜리, 바나나, 고구마, 사과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미네랄도 중요한데 철, 칼슘, 요오드 등이 미네랄은 두피의 신진대사를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환자는 탈모가 될 확률이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김, 다시마, 미역 등 정기적으로 먹고 칼슘이 부족한 경우 스트레스가 유발되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연구리는 모낭효소를 억제해서 탈모에 도움됩니다. 국내 피부과에서 탈모 환자들에게 구리를 처방한 경우도 있는데 구리를 이용한 탈모 방지제를 임상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연구리가 많은 식품은 현미, 조, 수수, 미네랄이 풍부한 굴, 새우, 견과류, 케일, 연두부, 해바라기, 씨 등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음식을 충분히 영양 섭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탈모 치료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영양 섭취는 중요합니다. 또 탈모가 있다면 정제된 밀가루나 설탕,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모공을 막고 과다하게 피지를 분비해서 두피를 건강하게 혈액 오염을 주범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건강한 물인데요. 인체의 모든 건강이 올바른 수분 섭취의 시작입니다. 인체가 70%가 수분인데 건강한 물을 충분히 마시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모발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모낭의 20%가 다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발 역시 건조해져서 탈모가 일어납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두피로 가는 영양이 줄고 두피 자체도 얇아집니다. 건강한 물은 알칼리수입니다. 또 미네랄이 많은 물입니다. 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도 종류가 있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물도 좋은 물이 있는데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 pH가 농도가 적합한지, 또 미네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입니다. pH 농도는 우리 몸의 세포가 혈액이 모두 약 알칼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수를 먹어야 합니다. 또 오염물질이 없는 미네랄이 있는 물은 탈모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정수 방법에 따라 물의 성분도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드시지만 정수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역삼투압 방식인지 중공사막 방식인지. 역삼투압 방식은 물속의 유해물질이나 이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잡아내는데 너무 걸러내서 몸속에 필요한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고 미네랄도 제거해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산성화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중공사막 방식은
폴리에틸린이라는 주성분인데 다공성 섬유, 즉 중공사막을 통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흔히 인공신장 투석기에서 중공사막을 사용합니다. 장점은 녹이나 곰팡이, 불순물, 오염물질을 잡고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문제는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까지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압축 활성탄 필터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코코넛 껍질을 주요 원료로 전 세계에 등록된 120여 개의 특허 기술을 총망라한 활성탄을 압축해서 0.2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300분의 1의 유해 미세 입자를 제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네랄이 살아있어서 오염물질은 제거하고 미네랄은 살아서 순수한 약알칼리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또 자외선 램프를 쏘이게 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99.9%까지 제거하고 활성탄은 냄새나 색소 등 유기성 물질을 흡착해 버립니다. 압축 활성탄 필터는 세계적인 수질 공인 기관인 미국 위생재단 NSF의 기준에 최적화되어서 항생제 계열의 트리메소프린, 항간질 계열, 또 카르바마제핀, 소염 진통제 계열 등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들을 모두 걸러준다고 합니다. 집에 정수기 필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도 꾸준히 운동해도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탈모 예방 영양제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영양은 밥을 잘 먹으면서 채워진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진대사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루 필요한 권장량의 영양분을 일반 식단만으로 채우기는 힘듭니다.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환경 오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천연식품 권장량을 현실적으로 매일 먹기도 힘들고 하루에 비타민C를 채우려면 사과 40개를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영양 보충제를 먹지 않을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 보충제가 탈모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무엇보다 단백질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수개월 뒤에 탈모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비타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고 비타민 B1, B2, B6, H, D, C 등은 모발 성장의 성장과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지샘의 분비물이 많아서 지루성 두피염을 유발하고 이는 탈모와 직결됩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탈모를 매우 빠르게 진행시켜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 B2는 발모의 중요한 모낭세포의 재생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모발의 전체적인 신진대사 자체가 떨어집니다. B6가 부족하면 탈모를 유발하는 모낭물질이 제거하기 힘들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고 H의 주성분인 단백질로서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부족하면 탈모를 하얗게 변하는 백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원형 탈모증과 특별한 관련이 있어서 실제 비타민 D의 수용체 이상이 원형 탈모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다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천연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해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구리, 망간, 마그네슘, 크롬, 셀레늄, 베타카로틴, 요오드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함유된 제품이며 더 좋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제품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타민C 섭취인데요. 탈모가 콜라겐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비타민C는 피로회복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탈모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탈모는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고 다양한 오염물질, 자외선, 대기오염 등 모두 활성산소를 급증하는 요인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인체 세포막과 세포 유전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 두피 조직과 모낭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항산화제는 모발세포의 자살인자를 억제해서 탈모를 막고 모발 성장 촉진 인자를 분비해서 모발을 빨리 자라게 합니다. 또 손상된 모낭세포를 복구하는 역할도 합니다. 오메가3 역시 다방면으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우선 체내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모발 성장을 돕고 세포의 보호막도 강하게 하니까 모발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선
다만 오메가3는 산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하고 흡수를 돕는 비타민 E를 함께 복용하거나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만 아니라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영양제는 천연 영양제를 섭취해서 불균형한 인체 상태를 균형 있게 바로잡는다며 몸도 건강하고 튼튼한 건강한 머릿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피 관리 식습관,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이 네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동시에 해야지 관리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튼튼한데요. 이렇게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6개월 정도는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기적이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 케어는 미용실에서도 받을 수 있고 6개월을 매주 관리한다고 해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혼자 얼마든지 두피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샴푸와 클렌징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건성 두피는 수분과 유분이 부족하기 쉽고 가렵고 비듬이 많고 각질이 많아서 생깁니다. 민감성 두피는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고 지성 두피는 유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정력이 좋다는 이유로 알칼리성 샴푸를 쓰기보다는 보습이 뛰어난 제품을 쓰는 게 좋고, 민감성 두피는 자극이 덜하고 진정작용이 있으며 영양과 윤기를 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연 계면 활성제로 만든 제품을 쓰는 것인데요. 샴푸는 대부분 제품이 화학 제품입니다. 이럴 경우 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알칼리를 원하지만 피부는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약산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부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강한 알칼리성 샴푸를 사용하면 두피에 너무 자극을 주어서 피지 분비 균형이 깨트려지고 피부의 보호막을 훼손시킵니다. 천연 성분으로 된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한데 샴푸와 클렌징을 했다면 두피에 직접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피 영양제는 보습, 항산화, 진정작용을 하는 모발에 더욱 윤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샴푸와 클렌징을 한 후 가볍게 말린 후에 두피에 직접 마사지 하듯이 바르면 됩니다. 샴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샴푸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샴푸를 하지 않는 것, 노프를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샴푸는 손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손끝으로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주는 게 좋은데 손톱으로 두피를 자극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피를 씻는다는 개념으로 하는 게 좋고 지나치게 오래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2, 3분 후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샴푸 후에 린스는 유분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을 묻히는 게 가볍게 사용해야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적당한 수온을 유지해야 하고 다소 뜨거운 물은 두피가 손상되므로 지성 두피는 35에서 37도, 건성 두피는 낮은 30도에서 마지막으로 헹굴 때는 찬물이 좋습니다. 건조는 드라이기로 하신다면 되도록 자연바람이 좋지만 드라이기로 하신다면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왜 노프를 하면 안 되는지, 또 베이킹소다나 식초나 물만으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피가 깨끗하게 씻기지가 않아서 오히려 피지가 많아서 탈모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다지 권하지 않고 스프레이나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 때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한데 화학물질이 두피에 닿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유산소 운동도 몸 상태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과도하면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영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락스나 세정제에 함유된 염소가 두피를 건조하게 할 수 있고 수영 모자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친 근력 운동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과다 분비가 되어서 모근과 모발의 필수 영양소 흡수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야근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야근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셔야 하고 반신욕이나 족욕도 일상화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커피는 적당하게 섭취하시고 빗질도 중요한데 제대로 된 빗질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베개를 사용할 경우는 높아도 목에 부담을 주고 혈액이 머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성인의 경우 6에서 8cm 정도의 높이가 좋다고 합니다.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 60에서 80cm 정도가 좋고 여성은 5에서 6cm, 남성은 6에서 8cm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빗질은 하루에 2번, 15번에서 20번 정도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한 몸과 건강한 두피를 만드시길 바라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따였습니다.